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예전에 방송이나 어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거기 게임이었는데 100기 올려 1000기 올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100기 올려 1000기 올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금리 올려 침체 올려 뭐 이렇게. 예. 오늘 100기 올라갔는데 100기를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흐름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이나 뭐 미국 시장이 소폭이라도 올라가지고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확 빠져가지고 시작을 했죠. 네. 거기 뭐 댓글에 오늘 뭐 빠져서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맞췄네요. 네.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9시 10분에 바로 돌렸어요. 바로. 네. 외국인이 선물도 매도를 했다가 이걸 매수로 전환해가지고 오늘 3,000 계약 정도까지는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뭐 선물이 이렇게 돌아서니까 기간도 그 매도를 했다가 매수로 다시 전환해서 올라갔는데 마지막에는 또 기간이 매수를 줄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오늘 소폭 매도를 하다가 마감할 때 매수로 다시 올렸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계속 쭉 그냥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기간 쪽에서는 2시 15분에 매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소폭 이렇게 조금 많이 매수하지는 않았는데 올라갔고 뭐 이게 장중에 변화를 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오늘은 장중에 변화가 있었다.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엇갈리게 나왔어요. 하나는 제조업 지표는 나쁘게 나왔는데 고용도 나쁘게 나왔고 대신에 실업률이 좋게 나왔어요. 네, 실업률이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실업률을 선택을 했다. 근데 그 장단기 금리 차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확대가 됐어요. 그게 0.06이 벌어졌는데 오늘 아침에는 0.07이 벌어졌었고 오늘 장중 내내 오전에는 그게 점점 벌어지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그걸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0.05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고 10년물이 살짝 더 그러니까 2년물보다 10년물의 상승폭이 오전에는 2년물이 더 컸는데 10년물이 오후에 더 커졌어요. 네.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빨리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린다. 2년물 빨리 올린다. 이렇게 반영되다가 경기가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해서 10년물이 올라가는. 오늘 그 기대 인플레이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9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난주에는 2.85 정도로 있다가 2.79로 떨어졌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좋았던 지표 하나는 부동산 신탁 지수 490입니다, 이제. 471, 487 떨어졌다가 다시 480으로 내려왔다가 490 이렇게 됐어요. 금리가 지금 4.8%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신탁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경기는 좋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지금은 수요 감소라는 그 의미를 더 많이 두는데 오늘은 떨어지다가 $100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게 아마 경기가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그렇고 내일 되면은 또 1000기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올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뭐 한 가지가 딱 지속적으로 강하게 시장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은 사실 1000기 100기 여기에 크게 휘둘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달은 조금 원래 과거에 데이터를 보면 4월 달은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시장이 원래. 왜냐하면 채권 만기가 대량으로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에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그 FOMC 회의록이 4월 7일 날 공개가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보여줄 거냐 하는 거죠. 실업률을 보고 0.5%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0.5%가 간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나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의록에서 공개되는 것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미국 시장은 아마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은 이달 안으로 쇼크가 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매매를 할 때 특히나 차트 보고 매수하면 안 된다. 예, 실적을 딱 보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 실적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방어가 돼야 되는데, 실적이 없으면 이게 훅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뭐 지표를 보면, 러시아의 3월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44.1이 나왔어요. 48.6이었는데 떨어지긴 했는데 뭐 급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시장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한 1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한 20%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러시아에 대해서 그게 나왔는데, 지금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2,000억에서 2,400억 달러 정도 발생할 것 같다. 수입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원유 판매에 따른 그 경상수지 흑자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 같다. 이 경제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의 3월 제조 PMI는 56.5가 나왔어요. 이전은 58.2였고 이게 전망이 57이었는데 전망보다 낮았다. 이게 스페인이 54.2, 이게 좀 많이 떨어졌고요. 이탈리아가 55.8, 이게 이탈리아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54.7, 독일이 56.9, 영국이 55.2 이렇게 나왔어요. 다 떨어졌어요. 한 2포인트 정도 더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졌고, 유럽의 3월 인플레이션율 잠정치가 7.5%가 나왔습니다. 7.5%. 이전이 5.9%였고 전망은 6.6%였는데 7.5가 나왔다. 유럽은 뭐 올해는 경기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상당히 많이 둔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월간으로 이게 2.5%예요. 2.5%. 월간으로 지금 1%, 2%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유럽의 3월 핵심 물가 상승률 잠정치가 연간으로는 3%, 이전이 2.7%였는데 네, 올랐고, 인도의 그 3월 25일 외환 보유고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외환 보유고가 이게 지난번에 6,222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6,176억 달러,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189억 달러다. 지금 인도는 그 필요한 걸 수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원유, 특히 원유를 싼 값에 많이 살려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의 2월 산업 생산은 월간으로 0.7%, 이거 이전이 마이너스 2.2%였는데 브라질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4.3%였는데 이게 이전은 마이너스 7.2%였어요. 네. 전망은 마이너스 5.2%였고, 브라질 경제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헤아라가 지금 최근에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금리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높여놓은 상태고, 통화도 강세고, 지표도 좋고, 브라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3월 실업률이 3.6이 나왔어요. 이전이 3.8이었고, 이 전망은 3.7이었는데, 0.1%씩 떨어지는 스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0.2%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금리를 더 빨리 올린다라고 했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노동시장이 강하다. 근데 이게,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번에 이 연준이 작년 연말까지 하더라도 그 고용시장 때문에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한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실업률이 떨어져가지고 금리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고용 이거 상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연준이 보는 지표가
중심이 고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비농장 급여가 43만 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전이 75만 명이었고 전망이 49만 명이었어요. 쇼크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크게 줄었잖아요. 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죠. 이런 고용 지표는 이제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시급은 0.4% 증가를 했고요. 노동 참가율은 62.4%, 뭐 거의 이전이랑 거의 비슷하고 조금 늘었고, 임금이 3.8만이라고, 예, 크게 증가했어요. 2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예. 임금에 대한 그 비용이 기업 비용이 증가를 하는데 이거를, 이 고객들한테 잘 전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게 될 건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임금 상승률이 매우 높다. 근데 이건 상승률이 아니고 임금 지급액이 증가를 한 건데 거기에 맞춰서 기업의 실적이 따라줘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제조업 PMI가 58.8, 이전이 57.3이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ISM 제조업 지표가 있어요. 이게 57.1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이 58.6이었어요. 1.5가 빠졌거든요. 쇼크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 지금 고용 나빴고 ISM 제조업 지표 나빴기 때문에 침체 둔화 얘기를 해서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오늘 금리가 올랐잖아요. 예. 실업률 하나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고용 얘기를 하는데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전망이 59였어요. 그러니까 58.6에서 59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57.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쇼크라는 거죠. 그럼 주가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네. 다른 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53.8, 이게 이제 이전이 61.7이었는데 크게 떨어졌어요. 신규 주문이 크게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네. 주문 자체가. 그게 많이 떨어졌고 가격은 87로 이전에 75였는데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네. 이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거죠. 네. 고용도 56이 나왔는데 이전에 52였거든요. 고용도 많이 증가하고 가격도 늘리고. 근데 신규 주문이 줄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그 3월달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부품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거지 수요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공급하는 역량도 줄어든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장비 뭐 673개 나왔고요. 네. 주말 동안에 뭐 여러 뉴스도 있었는데 하여튼 뉴스를 보면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북쪽에 그쪽에서 그 공항을 점거하고 있던 러시아군도 다 철수를 해버렸고 철수를 했다는 거죠. 그 북쪽 그 위에 그쪽으로. 근데 거기에 부차라고 하는 곳에 교회 앞에 구덩이가 발견됐는데 14m 정도의 구덩이가 발견됐는데 시신이 410구가 발견됐어요. 집단 학살 증거가 나온 거죠. 네.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이런 게 정말 그 집단 학살은 이런 거를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이 분노했다, 뭐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재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예. 이 군인들이 피를 보게 되면 이게 이런 짓을 하고 그리고 위에서 지시를 해야 이렇게 보통 집단으로 죽이거든요. 이건 위에서 이게 지시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헬기가 저공 비행해가지고 벨고로드라고 하는 러시아 국경에 있는 유류고를 공격을 해가지고 뭐 폭파됐다 했는데 또 러시아가 또 다시 보복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있었다고 했고 러시아는 비우호국에다가 그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걸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참 식량을 무기로 삼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은 건데 이게 식량을 무기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푸틴이 루브라 결제를 한다고 했죠. 4월 1일부터 했는데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가스관 3개 중에 2개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궁에서 그거를 얘기했지만 당장 바로 중단하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공급되는 가스는 4월 중순이나 4월 말일 결제가 되는 거다. 만일에 그때 결제를 안 하면 앞으로 중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만일에 상황이 바뀌면 푸틴이 서명한 명령은 취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유럽 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화상으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서로의 얘기만 했고, 유럽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중국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만의 방식. 네. 그리고 바이든이 동맹국 30여 개국과 함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한 5천만 배럴 정도가 더 시장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 경제는 회복 국면에서 전진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속도가 이게 좀 상당히 조정이 좀 길었잖아요. 그리고 조정 폭이 컸거든요. 근데 아마 조정이 조금 이게 상승이 빨라질 수도 있다. 어느 운용사의 애널이 연말에 S&P 500이 5,100을 넘을 것 같다라고 오늘 뉴스에 나왔었는데, 예, 빨라질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좀 더 빠르게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유엔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래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도 지지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병합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불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카자흐스탄이 친러 쪽이거든요. 원래 친러고 지금 국경도 개방이 됐고 뭐 이렇게 협력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멘이 연합군하고의 내전 상태를 2개월 정도 휴전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유가가 이런 뉴스 나오면 유가가 떨어지는 건데,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소폭 떨어졌다가 오늘 $100를 다시 회복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의 120개 기업을 수출 차단하는 추가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국제 우주 정거장 개발하는 그거 협력 중단하겠다 이런 또 협박을 또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의 탱크를 지원할지 아직 그 얘기는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독일의 구동독군이 갖고 있던 소련제 장갑차가 있어요. 58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체코의 어떤 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지원하겠다고 독일이 승인을 했어요. 예전에 메르켈 총리는 이 지원하는 거를 거부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쟁하고 관련된, 우크라이나의 3월 곡물 수출량이 2월 대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급감하고 있다. 여기다가,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 친러 성향의 국가들한테는 그나마 좀 괜찮겠죠. 괜찮겠지만 그거 아닌 국가들은 식량난이 가중될 수 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 외에는 2025년도에 유럽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탄소 생산하는 제품들이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관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할 건데, 이게 내년부터 시범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철강하고 비료, 전력, 알루미늄, 시멘트까지만 5개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를 추가를 했어요. 이 4개를. 이 4개도 그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4개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관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예. 안 좋은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이런 뉴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쟁의 어떤 특별한 뭐 서로 공격하고 이런 뉴스하고 그리고 집단 학살 뉴스 외에는 특별하게 그 어떤 그런 징후 뭐 회담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뉴스가 없었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의 선택은 상승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 금리도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전에 말씀처럼 금리 역전폭이 커졌는데요. 비교하신 2019년도보다 더 커졌습니다. 시장은 금리 역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일단 2019년도에는 금리 역전 폭이 0.04가 최대치였어요. 그리고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역전된 기간도 아주 짧았고 근데 지금도 이제 역전이 되긴 했는데 역전 폭이 그때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폭이 커지거나 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지금 단지 며칠 역전됐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크게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전이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한 경고로 다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쪽을 선택을 한 거고 또 조금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쪽보다는 이쪽 선택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이머징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머징 스프레드가 최근에 이게 4%까지 올라가더니 3%로 지금 급격하게 내려와 있어요. 위험 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져 가지고 안정을 찾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다만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머징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은 상당히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아니면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유출은 지금까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고 유입되는 돈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브라질 빼고. 네. 그리고 오늘 오른 섹터는 철강 금속이 올랐어요. 철강 금속. 특히 좋아 보이는 종목은 고려아연이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고 오늘도 통신이 올랐는데 SK텔레콤이 다른 뭐 LG U+나 이런 것보다는 SK텔레콤이 오늘은 또 모양이 좋았고 그리고 정제 마진이 13달러를 넘어가지고 정유주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두 개가 지금 좋죠. S-OIL하고 그리고 GS. 예. GS가 엄청 무거운 주식인데 배당도 많이 주고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약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이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데 클리오는 뭐 횡령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도 좋고 화장품 좋고 의류도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것도 지금 오늘 또 올랐어요. 예. 또 올랐고 개별적으로는 오늘 또 뭐 제일기획도 올랐고 나노스는 또 상한가를 쳤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오늘 7% 이상 뛰었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게 첫날 뛸 때 거래량이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단타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많으면. 근데 적정 수준에 있으면 이게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래프톤의 오늘 거래량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거래량이다. 그리고 KC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오늘 전력 반도체 그거 뭐 국가 인증 그게 뭐 통과됐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고 동아기업이 오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7%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동아기업도 흐름이 좋았고 SPG도 오늘 8% 9% 정도 올랐나요? 네. 이게 좋았죠. 네. 이런 회사들이 좀 좋은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떤 회사가 뭔가를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에 경쟁자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회사가 만드는 걸 다른 회사들이 안 만드는 거. 지금 너도 나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뭐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종류별로. 하여튼 뭐 그런 것들보다는 특정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탑코미디어라고 하는 웹툰 유통 관련된 회사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키다리 스튜디오 예전에는 제가 키다리 스튜디오를 한 4,000원에 살 때 그때 웹툰에 관련된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쪽이 웹툰 시장에서 뭐 매출이 1조를 넘고 뭐 이런 게 한 2, 3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탑코미디어라는 회사의 이 웹툰이 일본 쪽에 진출하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미 지금은 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오늘 또 올랐어요. 이게 세 개 회사를 합병한다 해가지고 합병하면 회사 기업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탑코미디어가 계속 제가 떨어지는 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버렸어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전혀 지금 연간 지금 그 어떤 업종별로의 섹터 강세도 있지만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그런 지금 철강 가격 뛰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오늘 건설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시멘트가 올라가는데 건설주가 빠지는 거는 건설 자재 가격이 이제 건설업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쇼크가 될 거다라고 이미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은 안 봐야 되고 건설 자재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철강이나 시멘트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빼고 보면 뭐 올라가는 회사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적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매매를 해야 되고 이번 달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뭐 시장하고 상관없는 뉴스가 있었죠. 오늘 BTS가 그래미에 또 떨어졌습니다. 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전 세계가 분노하고 강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